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장우상입니다. 오늘은 철도와 관광에 내재된 문학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역의 관국지강이라는 말 나오는 것처럼 국가의 풍광 이런 걸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관광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관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수단이고 삶의 의미, 생명력 이런 것을 가져오는 그 관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하나의 그 뭐랄까요 의미가 있는,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볼관자에 빛광자를 쓰게 됩니다. 이 광이라는 것은 뭐 풍광 이런 뜻도 있겠지만 해돋이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면 해돋이만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그 주변의 풍광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과 그 연계된 이런 차를 보면 스위스와 한국의 대표적인 열차, 스위스에도 이제 이런 숲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특히 협곡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런 그 기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백두대간 협곡 열차 이런 것처럼 산의 협곡 이런 것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축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역 축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뭐 나비 축제라든가 한평 또는 이제 이런 보령 머드 축제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인제 그 경기 강원도 인제 이제 빙어와 관련된 그런 축제들도 있고요. 뭐 산천어 축제도 있고 이런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컨텐츠라고 하는 건데, 이 컨텐츠는 원래 이제 이 컨텐츠라는 말 우리가 쓰는데 영어로 이렇게 쓰죠. 컨텐츠. 이게 이제 내용, 여기 s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 뭐 이런 뜻, 이게 이제 목차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s가 붙은 경우 내용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보라든가 내용물 이런 것들을 이 컨텐츠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대표적인 컨텐츠가 판소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춤이 있죠. 영어로는 이제 마스크 댄스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물론 이제 판소리라고도 있겠지만 코리안, 한국에서 하는 모노 아퍼러, 이때는 오페라라고 있지 않고요. 아퍼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장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표적인 그 원 소스 멀티유스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대장금이 뜨면 유명해지면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게 되고요. 난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니까 난타 전용 극장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상품화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연가, 배용준이 출연한 겨울연가라는 이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죠. 자, 그러니까 또 남이섬에 사람들이 관광을 또 많이 가게 되고요. 남이섬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관광인데 우리가 이제 경주에 가면 경주에 여행만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또 문학적인 것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기차 여행이 또 여행의 백미죠. 그렇죠? 기차 여행이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달릴 때 추억으로 시간 여행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 뭐 박목월, 김동리, 토속적인 어떤 그런 작품들 이런 걸 쓴
작가이고요. 뭐 등신불이라든가 뭐 사반의 십자가 이런 걸 쓴 작가죠. 그리고 이제 박목월 시인 같은 경우는 청록파 시인의 대표적인 작가죠. 그래서 우리가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새 청록파를 이끌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이렇게 박목월, 김동리 이런 작가들의 문학관도 있으니까 가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우리나라 역 중에서 유일하게 이 작가의 이름을 쓴 역은 김유정 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신례마을이라고 하는 곳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요. 뭐 김유정은 아시다시피 30년대 한국 문학에 나타난 아주 혜성처럼 나타난 작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역을 이렇게 김유정 역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가면 또 레일바이크, 김유정 역에 이런 것도 타면서 또 김유정 문학관도 보고 이렇게 이제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월역에 가면 또 이제 김삿갓 이런 시인과 관련된 이런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월역에 또 가더라도 이런 김삿갓과 관련된 이런 문학관 이런 것도 가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삿갓은 이제 본래 이제 김병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병연. 근데 실제로 김병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삿갓을 쓰고 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작가들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삿갓의 시 한 편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의 이제 그런 시 중에 간, 야점이라는 시가 있어요. 야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막이라는 뜻이고요. 주막. 그다음에 이제 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신다는 거죠. 간은 이제 가난하게 마신다는 건데 시간 관계상 우리말로만 그냥 한치를 쓸게요. 천리행장 부일가라는 게 있습니다. 천리길을 가는데 지팡이 하나에 의존하고 천리길을 가는데 지팡이 하나에 의존하고 여전 칠엽이죠. 남은 돈은 엽전 7냥 상운다. 엽전 7냥인데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남은 돈은 엽전 7냥인데 아직도 많다. 낭중제의 심심제. 너만은 주머니 속에 꼭꼭 숨어 있어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야점, 사양, 견주하. 해지는 노을에 주막이죠, 주막. 주막에서 술을 봤으니 이를 어이하리.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곳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여행뿐이 아니고 문학이라든가 또 문학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여행이 재미있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상 오늘 관광과 문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